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식이와 발달 시리즈의 일환으로 저는 올바른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왜 설탕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로운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설탕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탄수지가 급증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가 당을 흡수하기 위해 혈액 내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인슐린의 급증은 거꾸로 혈액의 당과 정상 혈당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불규칙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급격한 감정 기복, 공격성 및 과민성 증가, 뇌 집중력 저하, 더 많은 설탕과 당분에 대한 갈증이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 수치 조절이 불규칙해질 뿐 아니라 치매에 걸릴 위험이 84% 증가합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신경 발달 지연, 비만, 당뇨병, 곰팡이 과정식 및 박테리아 감염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체내에서 당을 효율적으로 분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장내 미생물 상태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영양소의 흡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장누수 증후군이나 제네 오피오이드 생성과 같은 증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설탕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발달장애 아이는 설탕 외에 다른 음식, 예를 들면 식용색소, 인공향유 및 방부제와 같은 인공 첨가물에 대해서도 부작용과 과민 등이 있다는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ADHD를 가진 아이들은 대부분의 반조리 식품과 심지어는 포장 유통되는 고기에 들어있는 식용색소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탕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일부 음식을 소화하는데 필요한 화학 물질이나 효소가 부족하므로 해당 음식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음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식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유전자에 의한 문제이므로 부작용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식 과민증이 있는 아이는 콩, 글루텐 및 유제품이 포함된 일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이러한 음식 부작용과 과민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식중독, 과민증 또는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증상을 경고하는 간단한 설문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소화기 문제가 있습니까? 자주 변비나 복부 백만감을 느낍니까? 설사나 메스꺼움을 자주 경험합니까? 아이의 근육과 관절을 어떻습니까? 관절통이나 근육통을 힘들어하나요? 자녀의 감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이의 기분이 시시각각 자꾸 변하나요? 자주 짜증을 내거나 공격적입니까? 불안, 두려움 또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합니까? 식습관은 어떤가요? 특정 음식을 심하게 고집합니까? 초체중이거나 과체중입니까? 중독되어 있는 특정 음식이 있습니까? 에너지 수준도 좋은 지표입니다. 아이가 광행 행동을 하거나 안절부절 못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피로, 나태함, 무기력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이는 잘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을 잘 때 자주 방해를 받습니까? 마지막으로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유형을 나타내는 전체 증상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부 반응, 호흡기 문제,
자극되거나 가려운 눈, 콧물 및 콧막힘, 인후통, 이용 및 두통이 포함됩니다.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를 포함한 뇌 기능 저하조차도 음식 부작용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자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증상을 조사하고 증상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0에서 심각한 증상을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 4까지 점수를 매기십시오. 이 간단한 선물 조사는 자녀에게 잠재되어 있는 식품 부작용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5점 이상은 자녀에게 식품 부작용이 있다는 명백한 표지입니다. 그런 다음 어떤 음식이 증상을 일으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 부작용과 과민증을 유발하는 주요 성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공색소, 인공감미료, 방부제, 공화유, MSG나 미원, 설탕이 포함된 식품을 제거합니다. 또한 밀, 유제품, 콩, 옥수수, 계란 및 견과류가 포함된 식품을 멀리 하십시오. 자녀의 증상이 상당히 개선되면 이러한 식품을 하나씩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광고 식품을 멀리하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 유제품, 계란, 견과류의 같은 자연식품을 천천히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음식을 다시 추가하기 전에 최소 1주 아니면 2주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증상이 다시 나타났을 때 어떤 음식이 증상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식이와 발달에 대해 한 번에 한 단계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저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아래 구독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